우리는 지금 석유와 공사를 같은 게 목표를 중국 대련시 여승구 지역에 위치한 2층 벽돌 양옥관. 지금까지 시립병원으로 쓰였던 이 건물은 100여 년전 일본의 만행이 극렬했던 20세기 초 한일 열사들을 강간하고 집단했던 관동도덕부 고등법원입니다. 민족정기에 횃불이었던 안중근 의사는 1910년 2월 14일 이곳에서 일제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다. 불공정 분쟁이라는 세계 여론의 비난 속에 한민족의 뜨거운 민족혼이 그렇게 현장에 있을로 사라졌다. 안중근 의사의 자는 응칠이다.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에서 출생한 안 의사는 어려서부터 야무지고 총명했으며 무예와 말타기를 즐겨했다. 고해 천주교에 입교해 세례를 받고 서구 문명에 눈을 뜨게 된다. 1905년 일본의 강제 능력인 일사보조약이 체결되자 안 의사는 구국의 뜻을 품고 항일운동에 앞장선다. 그때 나이 27. 나라의 군대마저 강제 해산되자 가슴에 끓는 피를 간직한 안 의사는 해외에 나가 의회 활동에 몸을 던져 대한민군 참모총장이 되어 무장 항일투쟁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여러 명의 결사 동지들과 무명지를 끊어 생동하는 소멸로 쓴 대한독립은 미국 헌신의 표상이었으며 항일운동의 괜한 투지를 증하는 것이었다. 1909년 10월 26일 러시아 위장대와 수많은 파병인파가 모인 하얼빈역에서 수발의 총성이 울리고 안 의사의 이 총에 이등방문이 사살됩니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이등방문은 1881년 메이지 정권의 최고 지도자로 올라서면서 일본 총리 대신과 추기련 의장 등을 역임합니다. 1894년 청일전쟁을 통해 나반 조약을 체결하고 요동반도와 대만 등을 중국으로부터 넘겨받았으며 1905년에는 조선정부와 강제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게 이르고 1906년 조선 통감부가 설치되자 초대 통감이 되어 한국 병탄의 기초 공작을 수행하며 반일투쟁을 잔혹하게 진압합니다. 대동 공보를 통해 이등방문의 만주시찰 소식을 알게 된 안 의사는 가슴이 뛰었다. 안 의사는 이등방문의 일정을 조사하여 하얼빈에서 러시아 제정 대신 코코프체프와 만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우덕수, 조도선, 유동화 등과 함께 이등방문 사살 계획을 세웠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이등방문을 태운 기차가 하얼빈역에 도착하고 도열한 러시아 의장대와 일장기를 흔드는 환영인파 가운데 이등방문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 안 의사는 손에 쥔 태연발 브라우닝 권총을 천천히 들어올린다. 민족의 한을 담아 동양평화의 파괴를 무짓는 총성이 울리고 안 의사의 의탄에 이등방문은 쓰러졌다. 의거 후 대항만사를 부르짖었던 안 의사는 러시아 헌병에 체포되어 일본에 넘겨졌고 일본 총영사관으로 끌려가 포승줄에 묶인 채 신문을 받았다. 그리고 11월 3일 일본 관동도독부 소속하에 있는 여순 형무소에 압송돼 독방에 구금되고 이듬해 1월 26일까지 10여차례 신문을 받았다.
윗선 변호인의 살인마저 거부당한 채 관동도덕부 부등검찰관 위조부치의 명에 따라 6차 공판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안희사의 의거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고 300여 명의 방청객과 더불어 전 세계 언론들은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의로운 투쟁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외교대신인 고무라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비밀리에 고등법원 원장이었던 히라이시를 통해 일본 국사범인 안희사를 극형에 처할 것을 명령했다. 다소 호의적이었던 법원의 태도는 이후 급격히 변했으며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언권을 봉쇄하는 등 불공정하고 부당한 재판을 강행해 부당한 판결의 역사로 기록됐다. 이 같은 일방적인 재판에서도 안희사는 당당한 주장과 논리를 펼쳤다. 대한국인임을 밝히고 일본 경비를 위해 재판받아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강경한 그의 의지는 법정에서도 꺾이지 않았다. 검찰관이 안희사에게 이등 화물을 사냥 목적과 이유를 물었을 때 안희사는 이 화물을 시해하고 형제를 폐위시킨 줄 동양 평화를 깨뜨린 죄는 15개의 이등방문의 죄상을 논리청연하게 밝히고 내가 이등방문을 죽인 것은 한국 독립전쟁의 한 부분이고 또 내가 일본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전쟁에 패배하여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 자격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한국 의군 참모총장의 자격으로 조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 행한 것이니 만국 군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는 강력한 주장을 펼쳤다. (1910년 2월 14일 오전) 일본 관동도덕부 지방법원은 안희사에게 자국의 형법을 적용시켜 사형을 언도한다. 판결을 받은 안희사는 전보다 더 의연한 태도로 일관했다. 부당한 재판 결과에 대해 고등법원에 상소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일본 변호사까지도 한국 국민에 대해 심판할 권리가 없음을 밝혔지만 안희사는 끝내 항소하지 않았다. 일본에게 구걸하여 생을 연명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처지에 있던 한국인민이 된 것을 죄로 여겼던 점은 불굴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안희사는 사형 판결 뒤 독방에 구금돼 있으면서 자서전 안흥칠 역사와 동양 평화론을 저술하기 시작했다. 예상보다 일찍 집행된 사형으로 서문과 전강 두 부분밖에 완성하지 못한 동양 평화론은 동양 대세의 반개와 평화 정리학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서 한중일 동양 삼국이 각기 주권을 존중하고 여순 지역을 중립지대화하여 이곳에 삼국이 함께 참여하는 평화회의를 조직하고 공동은행 설립, 공용화폐 발행, 평화유지군 창설과 공동개발 프로젝트의 구상 등 공생공영의 동양 평화론을 발표했다. 이는 오늘날 유엔이나 EU와 같은 국제기구의 모델을 제시한 모범이었으며 안희사의 국제평화주의적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준 선각자적 사상이었다. 안희사는 동생들과의 최후의 면회에서도 굳은 의지로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대한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라는 유언을 남긴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안중근 의사는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직접 만든 흰색 수의를 입고 의연히 교형대에 올랐다. 타국 땅에서의 국은 문득 끝에 승복한 안희사의 세신 승리는 한민족과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인류 앞에 영원한 사표로서 길이 기억될 것이다.